자, 아유, 또 주간 축협. 예. 정말 뭐 장안의 엄청난 화제입니다. 예. 너무나 또 저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올라올 때까지만 엄청 기다리십니다. 진짜 언제 올라오냐. 근데 오늘 우리 송지훈 기자님 말이죠. 예. 엄청난 걸 하나 가져오셨다고. 아주 정말 큰 거 하나 가져오셨다고 그랬는데. 오. 예. 그건 이따 얘기를 하면서 듣겠습니다. 지금 벌써 예. 처음부터 너무 딱 하고 가면 저도 예. 사실 이렇게 잘 몰라요.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더라고.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말 큰 뉴스. 방송 잘해, 방송 잘해. 네, 네, 네. 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간 축협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코너랑 딱 맞는. 그렇죠. 아주 큰 거. 이거를 열심히 보시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눈을 번쩍 뜨고 보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러면 감독 선임 관련은 아니겠네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감독 선임보다 그래요? 이게 한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예. 감독 선임이 지금 제일 궁금하지 않나? 아니 지금 이 코너에 어쨌건 간에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예. 감독 선임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제2의 축구협회가 탄생하나요? 아니 뭐 아니. 근데 지난 한 주 저희가 주간 축협이 이제 쉬었었는데 그게 출장 갔다 오셨죠? 해외. 네, 그 외국에 가가지고 제가 취재를 좀 하고 왔고요. 취재 때문에. 네. 주간 축협 이 코너 때문에 혹시 취재를 가신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회사 일로 다녀왔고 예. 가서도 제가 이 코너를 생각은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 와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어. 예, 그런 걸 생각은 했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이런 고급 소스와 취재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중앙일보와 송준 기자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럴 땐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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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일단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느낌이 정몽규 회장께서 뭔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시아 축구 연맹 집행위원 되셨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 자기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를 이렇게 쿠션 매겨가지고 축구협회 그냥 후원을 확 하시고 스폰서 계약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러면은 모든 정지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그림을 뭐 사선 연임하면서 확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다음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거 마지막 그러면 정점이 마지막 딱 한번 찍는 게 이거 네임드 감독 한 명 데려오면 이제 모든 거 다 착 끝내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정 회장의 아주 강력한 그런 본인의 뭔가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주장을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마 그 본인의 사죄를 내놓지는 않으실 것 같고 사회공헌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실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션 맥에서 그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그런 홍보 마케팅 자금을 바로 그냥 스폰서십 계약을 하면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좀 더 직접적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방식의 이제 출연을 하신 거예요. 사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회사 돈 그렇죠.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이 돈은 어차피 이제 한국 축구의 발전에 쓰이는 돈이긴 하니까 그렇죠. 뭐 그거 자체로는 뭐 상당히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AFC 부회장이 됐고 그렇죠. 뭐 집행위원이 됐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좋은 감독 데려오면 한국 축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좋은 감독 데려오면 이제 축구협회와 축구 대표팀을 묶는 그런 개혁이 완성된다. 라는 그런 그림 안에서 그건 이제 그 그림은 이제 지금 현재 축구협회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 좀 더 잘 알려져 있고 팬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감독을 데려와 보자. 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귀내슈 감독 한 명 남았다. 맞아요. 고 말씀드렸고 우리도 이렇게 결정하실 거면 차라리 좀 더 늦추시는 게 낫지 않겠냐. 밀어라. 여름 이제 이적 시장 열리면 감독들도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테니 이제 그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협회가 사실 이제 그거를 잘 발맞춰서 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 열심히 들으시나 보다. 들으신대요. 네. 들으신대요. 저 그 축구협회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듣거든요. 열심히 듣습니다 하는 그런 많이 듣는데. 네, 그 열심히 듣습니다 얘기를 쓰잖아. 정말 열심히 두고 듣습니다 본다. 얘기 있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네, 둘 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살살 좀. 그치. 살살 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열심히 들으시는데 일단 우리가 제시했던 그 방법이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맞아요. 그건 맞아요. 급하게 뽑아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좋은 결정. 이제
괜찮은 감독, 모두가 수긍할 만하고 우리 축구 대표팀 분위기를 이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감독이 와준다면 뭐 최악의 방향은 면하는 게 아니냐. 그럼요. 저희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요. 늘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 포인트는 축구협회도 저희가 어찌 보면 그 여론도 환기된 거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여름 이적 시장 때 감독들도 막 나오면 그때 더 많은 감독들에서 선택하면 되지 않냐. 이건 저희가 미리 한번 쫙 여론을 한번 했다. 실제 이게 맞고 논리적으로. 네. 저희도 이제 얘기하는 게 축구협회와 한국 대표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느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제 뭐 축구협회가 욕 좀 먹었잖아요. 지금도 욕 좀 먹고 있고 회장님도 조금 이제 좀 궁지에 몰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번에 오케이. 뭐 그동안 좀 우리가 좀 서툴렀던 건 인정. 분위기 한번 내가 바꿔줄게. 자, 국제 무대 직함 하나 얻었어. 그다음에 돈 끌어당겼어. 마지막 감독 끝.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의 이 분위기를 한 번에 전환하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죠? 어때 예. 후보지도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긴 한데요. 저는 약간 조금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감독을 후보군들을 이제 추천하는 형태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절차는. 예, 절차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절차가 무너졌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원들만 이제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사실상 그 전력강화위원회 그 전에 그 전에 모였던 인물들이 약간은 유명무실됐다라는 얘기들을 듣긴 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전체 기존의 전력강화위원회가 지금 논의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전체 위원들 중에 지금 현직으로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전력강화위원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3월 A매치 앞두고 감독 뽑겠다로 해서 이제 이게 구성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3월에 실패했고 그리고 그래서 6월에 뽑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안 됐고 이렇게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직 감독으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은 이 회의를 계속 참석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그 정보 보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주자주 아무 데서나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모일 수 있고 한 5분 정도 되는 위원들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도 추려서 5명 네, 다시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분들만으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창원 감독 선임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이창원 감독 선임도 그 5명이 했습니다. 전체가 한 게 예, 아니고. 이미 이제 그때서부터 5명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태고 이제 이 이후로의 이제 감독 선임 작업도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새로 구성을 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 회장님의 그 지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들이 있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도 어쨌건 간에 기네슈 감독을 협상하는 와중에 그렇게 끊겼다는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거에 있어서의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동안 논의를 쭉 진행해 왔는데 네. 감독 선임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안 된 거잖아요. 약속 지켰던 시한이 네. 있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뭐 재구성을 한다든지 네.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한다든지 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문제 의식에 대한 어떤 얘기 없이 네. 그냥 그 안에서 또 추려서 또 하는 게 이거는 좀 그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고 네. 뭐 그러지 않느냐 절차상 예. 문제도 생길 왜냐면 그 안에 또 추린 거니까 이런 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 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파리올림픽인데. 그렇지. 네. 줄이.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선명성이 좀 떨어지는데 파리올림픽 굉장히 큰 실패예요 한국 축구에. 제가 그렇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러면 9월 이제 A 매치를 앞두고 이제 감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다시 벌어놓은 거죠. 한 2달 정도는 남은 그렇죠. 거고 2-3달 남은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아니더라도 지금 부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개편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절차나 과정을 얘기하신 거군요. 예. 지금 그 타이밍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번 뭐 축구 대표팀 그 새로 선임하는 그런 문제도 명단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이 기술위원회에서 일단 도와주고 있고 아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당장 우리는 물러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올림픽 못 가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정 위원장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였잖아요. 5월까지 감독 선임하기로 해서 내가 지금 물러나 버리게 되면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누가 끌어갑니까?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기자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이 그러네. 5월 지금 사퇴해버리면 어떻게 해서 오케이, 이 스케줄 좀 한 측면이 있는데 9월 최종 예선에 맞춰서 정식 감독 새로 뽑겠다고 시간을 벌었으면 이제는 책임질 분들은 좀 책임지고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왜 지금도 아무런 말이 없으신가? 예. 책임지겠다는 행동이 왜 없는가 이런 건가요? 이해가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감독 선임은 이제 그 소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는 예. 그렇고요. 5인 그 소위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 어허. 이제 감독 후보 구성도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그래요? 네. 완전 0부터 출발이에요? 0부터 시작. 그러니까 먼저 외국인 7명, 뭐 내국인 4명에서 11명의 후보를 발표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11명의 후보가 몽땅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어쨌거나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새로 세팅된 거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11명 후보군 안에 있던 이제 김도훈 감독도 임시 감독으로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네. 만약에 그 안에 후보군에 있었으니까 뽑으려고 했으면 정식 감독으로 했으면 되죠. 근데 임시 감독을 했다는 건 정식 감독 타이틀을 주고 싶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세팅해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부터 다시 그러면 지금의 현재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되나? 당위성이 있나?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 생각은 진짜 아무도 안 했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강화위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소위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그 색깔이 나눠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 분명히 책임지실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허. 예. 왜 지금 그렇죠. 침묵하시는가? 이 타이밍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도 새로 개편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후보군을 다시 또 뽑게 된다면 이게 정당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의 이야기는 반드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 똑같은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 없이 그냥 똑같은 절차를 또 밟겠다는 거잖아요. 그 원서 접수도 지금 이제 그분들이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네. 이상하네.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이거를 못 해냈는데 또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3개월 동안 또 그걸 똑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거네요. 예.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저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박이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말시 감독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뭐 르나르 감독 관련된 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제 언론들하고의 인터뷰도 조금 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그 공격당할 지점들을 만들고 그리고 적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어쨌건 11명이 새로 다 이제 11명은 무산되고 새로 세팅을 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1명 나가리. 예, 근데 그 나가리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아니 나중에 다시 또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좀 네임드들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거절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발언들이 너무 예의에 조금 어긋난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뭐 어떤 감독이 안 됐어. 예. 그 감독이 안 됐는데 사실 그 감독이 매너가 없었어. 그러니까요. 그 감독이 좀 그랬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그 사람이랑 협상할 수도 있는데. 예, 특히 심했던 게 그러니까 1순위가 마시였고 2순위가 카사스인데 그 둘 외에는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감독이나 그 감독의 대리인과 이제 협상을 했다. 축구협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결국 유럽 축구 사회도 다 네트워크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그렇지. 한 에이전트가 이 감독만 데리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 감독을 포함해서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감독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네. 이런 식으로 협상을 되게 뭐 지저분하게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지도자를 접촉할 때 대한축구협회 거기 예, 깔끔하지 않아. 예,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협상도 어려워지고 조건도 빡빡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리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 굳이
네, 저는 그 부분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결이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왜 협상을 할 때 자꾸 정보를 패를 까냐. 우리가 어떤 내용 협상할 거라는 걸 자꾸 까니까 상대가 우리 패 보고 다 하지 않냐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끝났어. 끝나고도 자꾸 패를 까는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협상 안 된 거 다 이런 거야. 우리 별로 관심 없었어 오, 사실은. 그러면 네. 할 때도 까더니 협상 끝나게 또 까. 모든 패를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냐. 심지어 르나르는 태도가 안 좋았다. 이거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적인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아, 그렇지. 예. 내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감정을 철저하게 감추고 협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맞아. 예. 그래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이제 외교적인 그런 표현의 1번인데 맞아요. 우리가 이 협상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쉽게 아, 저 사람 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 나 별로였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다 밝히는 게 결례죠. 네, 결례죠, 결례. 요즘은 이제 SNS 시대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러네. 우리가 외교적 언어 중에 예를 들면 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거절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러니까, 것도 관례잖아요. 그렇죠. NCND. 돌려서 얘기하고. 그죠? 긍정도 네. 부정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나 너 싫어. 너랑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나중에 직접적으로 나 너랑 협상 안 할 거라고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제가 기본적으로. 뭐 달수님하고 다시는 얼굴 안 볼 사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는 아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는지 한번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하는 거지. 맞아, 그렇죠. 맞아. 사회생활 그러지. 저 달수님 싫어요. 다시는 안 볼래요.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아니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0부터 다시 세팅해서 지금 어쨌든 뭐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뭐 원서 받는 거예요? 다시? 지금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데이비드 모이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이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후보를 할 때도 사실은 뭐 외국의 그런 에이전시들도 활동을 했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데려왔었거든요. 아,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자기하고의 연결된 데를 연결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왔군요. 에이전트 쪽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많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선수를 외국으로 보내고 또 외국 선수를 K리그로 데려오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에이전트들도 네트워크가 많이 국제적으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많아요. 사실은 그 휴민트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네. 좋은 뭐 감독 데려올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다시 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실제로 그러면 근데 막 지금 썰 중에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뭐 네임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쉽진 않다라고. 쉽지 않은 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돈? 돈적인 부분도 있지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가지고요. 지금 돈은 좀 쓰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배나 회장 쪽에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오려고 하는 외국인 쪽에서 감독들 쪽에서 아무래도 네임드 감독들이면은 한국 외에도 다른 그러니까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선지들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차비 같은 감독가 것도 뭐 엘문도인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문도 데포티보 통해서 이제 그 거절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찔러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오겠냐? 아무래도 혹시 우리 기자님 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유럽 감독 입장에서 이 대한축구협회 내지는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은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냉정하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럽 무대에서 뭔가 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약간 좀 하향세인 사람이 월드컵이라는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이력의 반전을 만들어 보자 정도의 의미로 도전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고 그 거스 전까지는 히딩크가 그랬죠. 그렇죠. 히딩크가 딱 그거 네. 그랬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직전에 많은 감독들이 외국인 감독들이 대략 그런 느낌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축구가 그때보다는 위상이 좀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일단 유럽에서 활동하는 감독이라면 우선순위는 유럽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이적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방금 다 시즌이 끝나고 이제 열리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알아보고 만약에 그 중에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대표팀 감독도 생각해 본다 정도의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부바지님 말씀대로 부바지는 누구죠? 아유, 부바지. 무슨 바지가 부바지인가? 네, 저도 말해놓고 아차. 네. 부바지. 예. 그래서 부모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당장 뭔가 아유 저 불러주시면 바로 가야죠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데려오고 싶어하는 감독 중에선. 아,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걸리는 작업이 될 거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계속 앞서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9월 최종 예선 그 즈음에 아마 감독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지금 당장 우리가 와, 저 감독 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잡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도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 네. 감독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안 될 경우 이제 오케이, 네. 한국 대표팀도 좋아. 이렇게 협상을 하지. 그러니까 뒤로 조금 밀어줄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직전에 협상했던 뭐 마시 감독이나 카사스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조차도 아, 그렇지. 우리가 무조건 최우선 협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다 네. 다른 데랑도 하면서 우리랑도 같이 하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름 이적 시장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예. 뭐 안 그래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감독 구하는 팀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만두고 뭐 바이에른 뮌헨도 지금 그렇고. 네. 아, 감독들의 대이동이 있으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뭐 너무 앞서서 뭐 빅네임이 오네 안 오네 이건 너무 저거고. 그렇죠.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우리는 이제 이제 유럽 축구나 고급 축구들을 주말마다 되게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독들은 되게 막 유명하고 막 머릿속에 막 있어. 근데 그거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오면 좋죠. 예를 들어 오면 네. 좋은데 그들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후순위니까 그런 걸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네. 자,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누구든가 데려오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 그 축구협회하고 파트너 계약 그게 그 HDC예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명이 이제 회사명이 그거 공식 이름이니까. 공식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파크 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네, 네,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트너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돈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일단 축구협회 어. 그 재정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만 300억이고 이거를 10년 동안에 400억으로 갚아야 돼요.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10년간 400억으로 상환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연간 40억 정도는 지금 돈이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일단 돈을 만들어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 이 와중에 지금 천안축구센터 아직 공사하고 있고 땅 파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네, 뭐 어쨌거나 HDC가 들어와서 대한축구협회 파트너십으로 활동을 해주는 건 뭐 축구 입장에서는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저도 이거는 네네, 뭐 그럼요. 어떤 의미건 간에 들어와서 네. 축구 쪽에 돈 해주면 좋죠. 이렇게 하면 약간 숨통을 좀 트이겠네요. 그렇죠. 이 일부. 네.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네, 네, 그렇죠. 일부. 이게 뭐 감독 선임하는 데도 있어서도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그 어떤 준비를 하거나 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최근의 어떤 흐름이나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 오늘 큰 거 하나 갖고 오셨다고. 이거 그게 어떤 거죠? 진짜. 진짜? 그 우리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예. 6시에 최초 공개입니다. 네, 네. 그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그 대한체육회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라고 함은 축구협회를 상급단체.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우리나라의 스포츠 종목 협회들이 속해 있는 데가 대한체육회죠. 그렇죠. 어. 대한축구협회 포함해서 이제 모든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종목 단체가 다 여기 속해 있는데 네. 그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열려요. 대한체육회의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네.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 이사회에서 다뤄질 안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거죠?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정몽규 회장의 이제 4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있어요. 그 3선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사제를 출연해서 공헌을 했다거나 네. 그 종목의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단체에 이제 해서 뭔가 국제 외교력을 높였다거나 하는 그런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조금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한체육회 아래에 있는 모든 산하단체들은 축구협회를 포함을 해서 연임만 가능하죠. 2번 연임. 규정상. 그래서 2번 연임은 회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이상 하려고 하면 그러면 대한체육회에 특별히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규정은 네. 2번만 네. 할 수도 있겠으니까 3번 이상 하려고 그러면 저 대한체육회 저희 축구협회인데요. 이번에 3선 4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 예외 규정을 어떻게 허락받을 수 있냐면
국제 무대에서 직함을 얻거나 뭐 돈을 막 해가지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네. 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오 이런 공헌을 했어 그러면 3선에 4선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이제 다룰 안건의 핵심 주제는 그 3선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 있죠. 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 없애자. 싹 없애자. 잠깐만. 잠깐만. 그거를 잠깐만. 없애자면은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와 아니면은 재선까지밖에 안 된다와. 정답은 다 풀어주고 몇 선이든 할 수 있다. 아 진짜? 네. 오늘 이 코너 체육회가 계속 가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년 가는 건가요? 한 4, 5년 가는 건가요? 시간 자, 지켜? 저희가 사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 이거 화요일 날 녹화입니다. 예. 근데 지금 송준 기자님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하셔가지고 대한체육회가 금요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바로 3선 이상의 연임과 관련한 모든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최초로. 물론 그 기사로 중앙일보에 먼저 나가시는 거죠.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이제 보도가 되어 그럼요. 있을 거고요. 발로 뛰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앙일보 예. 먼저 네.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영상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될 건데 일단은 대한체육회는 그 모든 규제를 다 없애고 4선이든 5선이든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이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예, 왜냐하면 이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3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자, 이거 지금 이거 대한체육회로 바꿔야 되는 거 주간체육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진짜 잠깐만. 진짜 머리 이거 대단한 무슨 스펙타클 추리 소설 같은데 대한체육회 지금 회장이 이기흥 회장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기흥 회장이 현재 그러면 연임 2번 하고 예, 있어요. 재선 상태고 이제 3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한체육회도 그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똑같이 거예요? 네, 그게 대한체육회 규정이라서 축구협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회장이기 때문에 3선 연임을 하기 위해서 야 그거 있는 거 다 없애? 이게 공식적으로는 내가 3선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문서를 미리 입수를 했는데 어머. 그 문서에 따르면 네. 뭐 어차피 뭐 제가 이제 곧 기사 쓸 거니까 네네네. 문서에 따르면 그 지방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맡을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없어서. 네, 그래서 뭐 3선 이상 제한을 두면 잘 하시는 분인데 더 이상 그 제한에 묶여서 못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 예.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김에 종목단체도 다 같이 풀고 대한체육회도 다 같이 풀고 해서 그 관련 규정을 싹 없애고 가는 게 어떨까요로 제안을 하는 거고 예. 지금 이사회에서 이제 그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영화 행배야 내가 명분만 들었대 명분 나 빠졌다 이거. 아니 야 명분이지.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 회장님들 이 좋으신 분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 알아서 나가면은 회장이 없어서 공석되는 데가 수두룩한데 이거 다 풉시다. 이렇게 명분을. 네, 일단 그런 이제 그 상황이라서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얘기고 요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수혜자가 정몽규 회장님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왜냐면 본인이 그렇죠. 하시고 싶어 하고 예. 이제 이런 규제 조항들도 없어진다면.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이게 그 소식을 추가로 이렇게 드린다면 네네네. 그 대한체육회가 결정한다고 바로 모든 게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문체부 심의가 남아 있긴 합니다. 대한체육회 또 상임기관이 문체부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이기 정부기관. 때문에 문체부가 이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4선, 5선, 6선, 7선, 8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체육단체의 어떤 그런 뭐 현실 이라는 게 명분으로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문체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대한체육회 의견은 이렇게 가고 여기 뭐 대한축구협회도 당연히 거기 이제 뭐 이사회 참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찬성하시겠죠? 이거는 찬성 다 하겠죠. 아니 그래도 지역은 그렇다는 명분이 있지만은
최상위 단체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법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어디부터는 안 된다. 그게 그렇죠. 모든 네. 형평성이나 공동 적용 문제 때문에 하게 되면 뭐 인구 몇만 명 이상은 되고 뭐 이렇게 그렇지. 나누는 건 그렇게는 어렵거든요. 못하지. 네, 네. 자, 그게 많이 됐다고 칠게요. 그런 전제가 다 됐어. 문체부 땅땅땅 했어. 그러면 우린 축구협회니까 축구협회의 전문교 회장님은 마음만 먹는다면 계속할 수도 있네요. 물론 대한체육회 선거에 나이 제한이 있죠. 70세 70세. 그거는 있는지 그대로 있어요. 남나요? 예, 그거 그 남거든요. 제도는 이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아, 예. 모르죠. 예. 왜냐하면 나이를 철폐하지 않는군요. 아 네. 그러면 2번 더 할 수 있는 건가? 자, 지금 제가 정몽규 회장님 보니까 62년생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62살이시네요. 62. 예. 그러면은 다음 70 육선녀님까지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5선녀님까지 예, 될수 그러니까 있네. 두 번 더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거죠.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네. 이 제도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뭐 2%가 아주 초장수 프로. 야, 몇 우리 년 할 수 있는 거야? 주간 직협을 앞으로 한 10년 더 할 수도 10년 안 되나? 예. 거의 10년이죠. 야. 부임해서 하는 것까지 하면은 아, 그러네. 4선, 5선까지 한다면 예. 10년을 근데 당선 확정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럼 예. 그렇죠. 예. 생각해 제가 지금 그걸 까먹고 있었네.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어떤 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아, 선거가. 예, 아직 뭐 당선되신 거 아니잖아요. 출마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 대항마가 그렇게 크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출마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사라진다면 그 대항마로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어떤 신경이 변화요? 축구 기존 협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제도가 바뀌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겠다. 안 되지 않을까? 이 룰 자체가 왜냐하면 뽑아주는 분들의 생각이, 예. 그러면, 이번까지 하고 다음부터 없잖아. 그럼 약간 끈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야, 앞으로 5선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하는 제스처조차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제스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 회장이 뭐 AFC 집행위원도 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현대산업개발로 해가지고 스폰서도 그렇죠. 맺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런 어찌 보면 명분 쌓기 느낌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스폰서 계약도 딱 4년이잖아요. 아 매우 의미심장한 4년이었거든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구나. 예. 일반적으로 근데 스폰서가 4년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더 많이 길게도 하죠. 하려면은. 그런가요? 뭐 그건 나이키 같은 싸움이 경우는 뭐 예.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구나 그렇게 놓고 보면. 예. 아니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4년 뒤에는 굳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 규정이 다 없어져 버리면 굳이 이렇게라도 그 보여주기건 뭐건 간에 네. 이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 제한이 없어지는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약간 좀 벙 쪘는데 저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죠. 왜요? 아니 뭐라도 어쨌건 간에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가 있는 게 낫죠. 이래저래. 자율 경쟁 체제에서 뭐 이게 자율 경쟁인가요? 저는 이 축구협회장 투표부터가 그다지 자율 경쟁 같지가 그거 맞지. 않은데. 차라리 좀 더 열어놓는 그렇죠. 게 좋긴 한데. 우리 송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거치는 이 방식을 만들었던 그때 당시로 이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이게 똑똑하셔.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임이 불가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이 권력을 줬더니 뭔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3년임 이상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3번까지만 되는 거죠. 까지만 되잖아요. 3번까지만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4연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3번까지만 그래서 되고. 그 제도에서 차용해서 체육단체도 이렇게 하자. 3년임 이상을 할 때는 일단은 뭔가 좀 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규제를 받고 그걸 통과하시는 분만 자격을 주자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인들 스스로 좀 더 우리가 깨끗하게 단체를 운영해 보자는 뜻으로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 제도의 취지를 지금 이제 어느 순간 망각하고 이걸 없앤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 부작용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예. 그 점에서 저는 이 선택,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인가를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축협하면서 송 기자님 얘기 들으면 내가 똑똑해지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예. 그게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도지사나 지방자치장을 3번까지만 하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걸 또 그걸 차용해서 쓴 건데 그렇죠. 그걸 지금 갑자기 없애버린다고 하면 처음에 문제의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뭐 고이면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만 계속 취재를 해왔었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들었던 얘기로는 비인기 종목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전엔? 그러니까요. 일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예.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렇죠. 일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예전에 그 생활체육단체장, 어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기 전, 합쳐졌죠. 통합하기 전에 그런 생활체육단체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막 30년씩 하시고 그냥 그 지역 체육회 왕이에요 그분이. 맞아, 그거 알아. 나 알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막 명함도 못 내밀어. 이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반대각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폐해들이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왕이네요.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분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 지역에서는 체육이 되진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30년 제왕이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앞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역에 인재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 30년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논리로 찾아야지 보면. 계속 새로운 그렇지. 분들을. 그렇지. 그럼 그 뭐- 논리로 보자면. 지금 당장 정 회장님도 그냥 이게 없어져가지고 5선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20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날짜로 하면? 그렇죠. 이러면 다음에 나이 제한도 철폐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그럼요.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그래. 맞잖아요. 명분은 그렇지. 지금 정말 좋은 명분이다 그렇지. 이거. 요즘 70이 네. 뭐 큰 나이냐. 100세 시대. 100세 실제로 건강하게 사시고요, 많은 분들이. 80세까지 지금 미국 대통령도 막 그러네. 이렇게 가는데 바이든, 고령 가는데 역대 최고령 대통령 선거래잖아요. 80세까지 해도 된다. 네, 뭐 왠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리가 진짜 띵합니다. 저도 오늘 뭐가 딱 하는데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금요일 6시에 최초 공개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뭐 보도들이 나올 거고요. 우리 중앙일보 여러분들 중앙일보 특종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송중 기자님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금요일 기준으로 오전에 이사회가 열리니까 저희도 그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최종 내용을 한번 보고 요거에 따른 어떤 이 후토크나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한번 해보는 걸로. 예. 근데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송지훈 기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특종을 오늘이 가장 띵한데요. 이 뭔가 방송이 언제까지 가는 거냐고 이 방송이. 10년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합니다. 야 오선년이